뉴욕시에 조만간 이민 세관 단속국 인력이 대규모로 증원될 계획입니다. 맨해튼의 펜스테이션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용의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렌트 한정 아파트 약 5만 7천 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 규정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 테크 기업과 인공지능 업계를 포함한 재계가 대규모 비공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이민 세관 단속국 인력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정부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이에 이민자 단속 관련 긴장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차르 톰 호모는 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여러분은 뉴욕시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아이스를 보게 될 것이다며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며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말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내의 아이스 활동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쓴 아이스 요원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발표됐습니다. 호모는 호컬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인력 증원 계획을 그에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모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쉽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아이스의 경찰 구금자 체포를 막을 경우 도시의 아이스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호컬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의 펜스테이션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용의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경 펜스테이션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중상자 1명 등 5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노숙인으로 펜스테이션역을 자주 드나들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저녁 펜스테이션과 인접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NBA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며 경기장과 그 주변 지역의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렌트 한정 아파트 약 5만 7천 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 주택지역사회재생국이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뉴욕시 내의 렌트 한정 아파트 공실은 총 5만 7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8천 가구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실 증가 원인을 두고 건물주 단체와 세입자 단체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2019년 제정된 주택안정 및 세입자보호법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입자가 퇴거한 뒤 대규모 수리를 통해 렌트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오래된 아파트를 보수하는 데는 수만 달러가 들지만 렌트 인상폭이 제한돼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일부 건물주들이 규제 완화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파트를 공실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상당수의 공실주택이 비교적 적은 비용의 보수만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며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실주택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 규정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업계들을 포함한 재계가 대규모 비공개 로비에 나선 것이 정책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5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영주권 신청 규정에 대해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최근 입장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22일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영주권은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뒤 미국 주요 기업들과 산업단체, 최고 경영자들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개 접촉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백악관과 행정부의 기류는 며칠 만에 달라졌습니다. USCIS 관계자들은 기업인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히 규정한 공식 지침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같은 해명에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최근 정보공개법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에 영주권 신청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경위를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방이민국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난민 및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분 조정 심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당시 신청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신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들 신청자는 이미 망명 또는 난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신원 검증을 거친 상태였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2025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USCIS에 계류 중이던 난민 및 망명자 영주권 신청은 총 11만 5,454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들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보류 명단에 포함된 신청서는 약 1만 8천 건 이상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1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이목이 개최지에 쏠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중동 전쟁 여파로 축구 팬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영국 BBC 방송이 분석한 자사 월드서비스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화된 조치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입니다. 하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은 자국팀이 본선에 진출했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관람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해당 나라의 국민들에게 월드컵 관광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처럼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방문이 막힌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나라의 팬들도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 국민들은 미국과 맺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수수료로 $40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신청 수수료에 $185를 써야 합니다. 대면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는 수고도 추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BC 방송 인터뷰 도중에 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진행자와의 설전 끝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NBC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와 2020년 미국 대선 및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역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투표 집계에 나흘이 걸리는데 아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웰커는 이는 캘리포니아 선거 절차상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웰커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를 향해 부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당신도, 당신 언론도 부패했다. 미트 더 프레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웰커가 추가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부패했거나 멍청한 것이다. 이런 헛소리로 언론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후 NBC를 부패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하자. 나는 충분히 했다며 마이크를 떼고 인터뷰를 중단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향해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짧은 게시글을 통해 양측의 충돌이 더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추가로 게시글을 올려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즉각적인 휴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방해받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평화를 위한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는 지속될 것이며 총력을 다해 최대 효력을 낼 것이라며 상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전날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 위협인 헤즈볼라를 제거한다며 레바논을 공습해왔습니다. 이란의 공습에 이스라엘도 곧바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교전은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지고 종전협상도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지난달부터 선보인 리프레셔와 크래프트 소다를 포함한 신규 스페셜티 음료 6종을 홍보하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6일 콘텐츠 크리에이터 애슐리 이와 샘송 리를 초청하고 전국 약 14,00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6가지 신제품 맥카페 음료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맥도날드 매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오후 내내 엄선된 음식 메뉴와 함께 모든 음료를 시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음료를 테마로 한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며 맥도날드 마스코트 그리메이스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So I'm a savory girl, so I have my savory meal, but then it's so nice to just have like another drink like other than a soda, you know what I mean? So having something really fruity there, or you still have your soda but with a little extra topper. I think it's wonderful and such a great addition to like the meals you're gonna get. I think for McDonald's to incorporate boba, it means so much because let's be so for real, boba's been around forever, but now it's just absolutely universal, and for them to acknowledge that, it means a lot to my culture. I'm sure it means a lot to all of us. 맥도날드는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이번 신메뉴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음료 중심 경험 확대에 나섰습니다. 딸기, 수박, 망고, 파인애플, 블랙베리, 패션프루트 등 과일향이 풍부한 리프레셔 3종과 스프라이트 베리 블라스트, 오렌지 드림, 더티 닥터페퍼 등 스페셜티 소다 3종이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고 파인애플 리프레셔는 열대 과일인 망고와 파인애플 맛에 레모네이드 베이스와 딸기, 팝핑 보바를 더해 상큼하고 풍부한 맛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뉴뱅크가 지난달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첫 번째 타주 지점을 공식 개설하며 서부 시장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뉴뱅크가 설립 20주년 만에 동부권을 넘어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로라 지점은 예금 및 대출을 모두 제공하는 풀서비스 지점으로 운영됩니다. 뉴뱅크는 2025년 오로라 지역의 대출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며 시장성을 테스트했고 1년 만에 지점 전환이 가능할 만큼 지역 커뮤니티의 반응이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오로라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으로 금융 니즈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새 지점을 통해 서부 영업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6일 저녁 뉴욕시 전역에 기습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퀸즈 리치몬드 힐에서 8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 일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쓰레기통 구입 비용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마감일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을 맞아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세계 한인 주간 지정 및 세계 한인 대회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시 전역에서 2,000정이 넘는 불법 총기를 압수하는 치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이민 시위를 중재하려다 최루탄을 맞았던 뉴저지주의 딜레이니 홀 이민구금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사이에 또 다시 시위대와 연방 당국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준 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2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사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 셰프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뉴욕과 뉴저지 매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지선 셰프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고객과 만나고 신제품 시식 기회를 제공하며 팬미팅을 통해 셰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